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에 이어서요. 이황의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제목은 성악 10도인데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이므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성악 10도를요, 제가 두 편에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한자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성악 10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편을 하고, 다음에 한번 또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한자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요게 아침 조자가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도 이 조자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얘기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침 조자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저녁 석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자가 보이는데요. 이 상자야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항상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문맥에 대한 감은 잡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뭐냐 하면, 자, 여기에서 아침, 저녁, 그리고 늘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 언자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이기 때문에 이 어조사는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문맥상 해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아침과 그 다음에 저녁 그리고 항상 상자를 가지고 해석을, 즉 문장을 만들어주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늘상,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일, 그 다음에 명일, 이렇게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금일은 오늘을 얘기하는 거고, 명일은 밝은 날, 이게 아니죠. 내일이라고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상자에 계속 속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뭔가 의미상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이자가 있는데요. 역시 문맥에서 이 이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달려 있겠죠.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6시에 보기로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목요일이 되어서 금일 6시에 보기로 했으니 좀 이따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목요일 날 뵙기로 했는데요. 금요일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금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상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카톡상에 우스갯소리도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이제 토요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8월 17일을 휴일로 잡아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15, 16, 17에서 사흘간 공휴일이 되었다라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신문에 댓글이 달린 것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하면은 4일이 아니라 3일 휴일인데 신문 오보 아니냐라는 이제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역시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쓰는데, 낱말을 쓰는데 현대에 와서 이런 사흘, 나흘 이런 말을 잘 안 쓰다 보니 사흘이라는 단어에다가 그걸 4일이라고 착각을 한 댓글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금일이라는 용어에서 제가 하루 이틀 사흘까지의 단어를 가지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있었던 말까지 한번 드렸는데요. 이제 한자어이긴 하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니까요. 이런 용어들은 좀 익숙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첫 번째 줄. 여기에서는 한자가 어려운 게 없고 오히려 이것을 해석했을 때 이 한자의 길이보다 더 짧은 해석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역시 한자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좀 문장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늘, 그리고 오늘, 내일 계속.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자, 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명주 주자에다가 번역할 때 이게 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주 번역 뭐 이렇게 역시 쓸 수가 있을 건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쓰이던 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거는 현대에 거의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자를 뜯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명주, 그 다음에 번역, 풀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해석이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마리를 어떤 찾아내는 것, 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었던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주자도요, 명주라는 어떤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으다, 그 다음에 철하다, 뭐 이런 식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실마리를 찾아내서 풀어내는 것, 찾아내는 것, 다시요, 실마리를 끌어내어서 찾아내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현재는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완미입니다. 이 완자는 우리가 현대에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 그걸 이제 놀이, 그 뭐라고 할까요? 제가 자꾸 이제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완구라고 쓸 때 이 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완자는 놀다, 이제 익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완구라고 하는 용어에 쓰는 한자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놀다라는 뜻도 있고 익히다라는 뜻도 있는 데다가 네, 맛볼 미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완미도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을 맛보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음미하는 것, 네, 그런 상황에서 쓰는 용어가 완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과 완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풀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하면, 자, 이건 어조사 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조사 다음에, 자, 이제 밤야자가 있고, 기운이 맑다. 자, 이거는 청명을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운이 맑을 때의 주역,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어조사를 제외하고는 네, 그 정도까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서 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조사로 쓰여졌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우면서요. 자, 그러면 요런 네, 모양이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침, 저녁으로 늘상, 그리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네, 주역,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고 음미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문맥에서 제가 문장을 잘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라는 의미 정도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네, 밤에 기운이 아주 맑을 때에 주역, 완미, 해보심이 혹 어떨까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밤야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밤에 정신이 맑을 때도 있겠지만, 네, 새벽에 정신이 맑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해석을 자유롭게 한번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네, 밤 생활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끊임없이 해석을 해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뭐라고 할까요? 한자 해석하고 조금 다르게요. 한번 도금을 그냥 달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언, 석언, 이유상, 금일, 명일, 이상소, 혹, 주역, 완미,
야기, 청명, 지, 시라.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성악십도의 일부분을 보았고요. 네, 다음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자가 조금 복잡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절자가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물자도 보입니다. 이 절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금이 보통 두 개가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원효할 때 일체, 유심종 뭐 이런 단어를 보는데 그때는 이제 체, 그래서 모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절대로 할 때 절자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없을 무자랑 사실은 뜻이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니면 부자, 아니 불자하고도 내 뜻이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보통 할 때 이것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날 인자죠. 그래서 뭐뭐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차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차자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 네, 막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자, 이로 인해서, 자,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스스로 막다 또는 멈추다 이렇게 될 건데요. 멈추지는 물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도금은 없을 무자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이유로 해서 멈추는 일은 없게끔 해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중간 생략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간 생략한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보이는 것이 오늘, 내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뭔가 찾아보고 실마리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이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나아가려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이나 힘든 것 때문에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맥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걸 집어넣어 봤더니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좀 잘라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죠? 당장에 재밌는 TV 프로가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 당장에 재밌는 게임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인차, 그런 고통들 때문에 저 스스로 멈추지는 말아주세요. 절대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한번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심할 우자, 더욱 우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자신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 익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한자 문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해석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려라고 하는 도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힘쓰다 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만두지 말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써 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을 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엮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이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를 지자에 어조사 어자니까. 자, 그러면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진, 쌓을 적자에 진실 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실 자체를
뭐라고 할까요? 쌓아가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물론 이제 진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거짓 진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참된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참된 것을 쌓아나가는 것을 많이. 자, 그 정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멈추지 말아 주시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요. 네, 참된 것을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더해 가면, 그리고 참된 것을 어떻게 한다? 쌓아간다. 라고 문장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문장을 더 본다면요. 네, 치자가 있고 오렐 구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는 네, 용력, 힘을 이용하다 이렇게 될 건데요. 그래서 힘을 활용하다, 그냥 말 그대로 힘을 쓴다 라고 역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오렐 구자니까 오랫동안 네, 힘을 쓰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뒤에 자연히 마음과 이치가 함께, 요거는 이제 함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뭐 하나의 낱말이라기보다는 마음과 이치가 함께, 그 다음에 서로, 요게 이제 함자가 되겠는데요.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에서는 이제 포함하다 그거보다는 물 숫자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싹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물에 적시듯이 하나로 융합되어 가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치가 서로 네, 녹아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요거는 역시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이자는요. 그 다음에 불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융회 관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융회 관통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하나로 쓰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융자가 녹을 융자고 그 다음에 모을 회자고 꿰뚫을 관자고 통할 통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섞여가는 것을 역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해석을 안 합니다. 융회, 관통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자, 습자에 그 다음에 일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자가 있습니다. 익을 숙자죠. 여기에서는 이제 익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익숙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습, 익히고 그리고 네, 습자가 연습하다, 익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이 그러면은 서로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뜨듬뜨듬 문장별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치우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절대로 이 일 때문에 스스로 멈추지 말아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더욱 웃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힘을 더해서 당연히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욱더 우자에 더욱더 당연히는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요. 네 뒤에 지어 적진 지달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참된 것을 많이 쌓아 나가고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더 쌓아 나가고 그 다음에 용력 힘쓰기를 오래 한다면 자연히 마음과 이치가 서로 쳐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융회 관통하게 되고 연습 익히는 것과 일이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계속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도금 한번 보시죠. 절, 무, 인, 차, 이, 자, 저, 우당, 자신, 이, 익력, 지어, 적진, 지, 달아, 이력, 지국. 여기에 제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자, 용, 력, 지국, 자연, 심여, 리, 상, 함, 이불, 각, 기, 융의 관통, 습, 여, 사, 상, 숙이라. 자, 요렇게 성악 10도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약간 이제 이 부분에서 한자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역시 약간 눈에 익혀두시면 분명히 성악 10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같이 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악 10도의 일부분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황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은연중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임금 전하께서도 끊임없이 성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좀 깔려 있고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멈추지 말아 주시고요.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네, 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어떤 그 마음과 이치 자체가 서로 하나로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습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사 일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면서 충분히 스스로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왕 같은 경우에는 군주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성악을 이룰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런 해석을 좀 가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사례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금 자체가 스스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옆에 뛰어난 신하가 보필해 주기를 원했던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황과 이의 차이점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악 10도의 부분을 오늘은 요만큼 한번 하고요. 또 뒤에서 성악 10도의 다른 핵심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문이었습니다.